오늘 이제 사실 수업하실 내용이 14번째 목표값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나리오의 반대 개념이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뭐였죠? 가상으로 이런 상황을 전개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시나리오의 반대라고 해야 되나? 자, 일반적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하죠. 맞죠? 이렇게 되죠? 일반적인 계산법이 입력값이 들어가면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즉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한다는 말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 그런데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입력값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5는 9다라는 얘기인데, 9인데 결과값 9를 10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렇다면 4나 5 중에서 어떤 것을 변경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0만 원을 지금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월 상환액이 44,000원인 걸 봐서는 24번에 걸쳐서 100만 원에 대한 값을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6%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입력값이 뭐죠? 대출 금액과 기간과 이율이죠. 그렇죠? 그 어떤 것 중에 그 셋 중에서 두 개, 세 개를 바꿀 수는 없고 하나만 바꾸는 건데, 이 중에 보면은 이렇게 뭔지 처음 보는 이런 계산법은 나와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에는 대출 금액과 기간과 이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계산법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런데 나는 44,000원 대출을 못하고 월 2만 원씩만 낼 수 있어. 2만 원씩만 낼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뭐를 바꿀 수 있죠? 100만 원을 안 받고 더 덜 받으면 2만 원씩 갚을 수 있겠죠. 근데 100만 원 안 받으면 안 되잖아. 1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월 2만 원씩 받으려면 이율을 줄이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뭐 줄인다고 해서 빵프로 한다 그래도 빵프로. 그럼 100만 원을 24번 나누면 어떻게 돼요? 는 100만 원을 자꾸만 이게 나와. 100만 원을 24수로 나누면 41,000원인데 이걸 2만 원씩 낼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방법은 뭐다? 기간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금액을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기간을 오랫동안 늘리면 상환액이 좀 줄어들 테니까 얼마나 내가 기간을 늘리면 2만 원이 될까?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제가 길게 떠들었는데, 문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과 그리고 이자율을 이용하여 월 상환액을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월 2만 원으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을 얼마로 변경하면 월 2만 원씩 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턱대고 한번 계산해 봐야죠. 5년 동안 내면 어떨까? 5년 동안 내면 내가 2만 원이면 19,000원 낼 수 있겠네. 그럼 5년은 아니고 4년이면 아니고 4.5면 4년하고 6개월이죠. 그렇죠? 아닌 것 같고 몇 년을 내라는 얘기야 이게. 4.7년이면 맞아? 여기는 지금 라운드 반올림을 했어요. 딱 2만 원이 되는 건 아니야. 정확히 4.5년인지 4.7년인지 이걸 몰라요. 반올림을 빼버리면 여기는 반올림을 빼잖아 이거야. 반올림 빼면 안 맞아. 그럼 이게 4.78 4.79 4.8 4.81 아니다 4.805 4.804 4.80 4.807 비슷한데 비슷하게 오긴 왔어요. 그렇죠? 못하겠어. 안 맞아. 힘들어. 쉽게 말해서 대충 굴려서 계산할 수는 없더라 이거지. 자, 쉬워요. 해보시면. 자, 일단은 이 자리에다 클릭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 자리에다 클릭을 해 놓으시면 돼. 딴 데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얘죠, 얘. 44,000원짜리. 이 자리가 수식 셀이 들어있던 자리예요. 얘가 얼마가 되기를 원한다? 딱 2만원 되기를 원한다. 여기 2만원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바꾸려는 셀은 뭐가 된다? 기간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확인만 눌러주면 돼요. 정확하게 2만원 떨어졌네요. 전 반올림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정확하게 2만원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기간이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5라고 나오는데 더블 클릭 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맞춰? 대략 4년하고 한 9개월, 10개월 내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요것이 2년치를 내면 44,000 얼마인데, 아까 라운드를 걸어서 처리했던 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라운드를 걸어서 처리했던 건 있었다고, 여기. 라운드. 라운드 걸었던 게 있으니까는 이게 정확히 몇 년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2년치를 낸다 그러면 딱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요 안에 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수식이 결과가 2만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면 수식은 여기 있다라고 하고, 그때 그 금액이 그 수식에 있는 결과값이 2만원이기를 바란다라는 거고, 이때 변동되는 셀은 어딘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 바로 그냥 해결이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반올림에 대해서 처리가 된 거라서 그런 거지,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참 우리가 대충 맞추기가 어렵잖아, 이런 숫자는. 책에는 목표값 찾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셀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셀은 뭐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들어가시면 더 편할 수 있고요. 예. 자, 그러면 163쪽에 나와 있는 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있네. 여기. 네, 오타는 고쳤네. 예전에 이게 이렇게 어휘로만 돼 있어가지고인데 이번에 고쳐놨네요. 자, 지금 합계가 나와 있어요. 계열 A, B, C, D 4개를 더해서 합계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다 합계가 나와 있고, 이익은 각각의 계열에 대해서 계산된 게 합계가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색깔을 좀 칠해 봐 드릴게요. 얘가 88,443원인데 얘가 딱 10만원이 되기를 바래. 10만원. 얘를 10만원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숫자가 바뀌어야 거기들은 합계가, 거기들은 이익이 변동되고, 거기들은 이익이 변동이 되고, 그 이익의 합계들에 의해서 전체 합계가 계산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는 계열 A를 판매 단위를 안 들어가네? 판매 단위는 안 들어가네. 그렇죠? 단위는 안 들어가고, 판매 수입, 비용, 광고 비용, 네 가지는 들어가네. 그러면 이 판매 수입이 얼마나 되면은 얘가 딱 10만원이 될까? 이것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요거.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에 가서 이때 수식은 여기에 제가 색깔 칠한 게 수식이고요. 얘가 10만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바꿀 때 판매 수입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뭐가 안 되네요. 잠깐만, 여기 뭐가 들어있지? 단위가 있어서 곱했네. 그러면 판매 수입이, 여기서는 이익이 변동되는데 판매 수익이 지금 단위하고 가격이 바뀌는 거니까는 얘가 바뀌면 되겠네. 얘가 바뀌면, 얘가 얼마로 바뀌면 그거를 이용한 요 계산이 들어가서 이 계산된 이익에 대해서 그 이익들의 합계가 여기 나오니까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대략 좀 잠깐만, 359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4000 그러면, 4200 그러면, 4500 그러면, 4450 그러면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에 가면 이때 수식은 제가 노랗게 칠한 데가 수식이고, 이 찾는 값은 10만원이고, 바꿀 셀은 아까 판매 단위라고 했으니까 얘를 클릭해 주고 확인 누르니까 4362가 돼야 딱 10만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용한 계산이 얘고, 그 수익을 가지고 계산한 게 이익이고, 그 이익들을 가지고 계산한 게 판매 이익 합계고, 근데 이 결과를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원 데이터 입력값이 변동돼야 될 거 아니냐? 애먹는 거죠. 필기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부분은 목표값 찾기를 하는데 이때 수식셀은 어디가 수식셀이며, 얘가 10만원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 뭐로 바꿔야 되며, 또 원래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값이 셀이 어느 건지를 이론적으로 물어봐요. 예를 들면 아까 이게 3592였는데 얘가 얼마로 변하면 합계가 10만원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수식셀은 뭐냐, 찾는 값은 뭐냐, 바꿀 셀은 뭐냐 라는 거를 필기시험에 그대로 내요.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실기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부분합이 자주 나오고, 데이터 표라든지 이 목표값 찾기라든지 얘네들 데이터 통합은 좀 적게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필기시험에는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원래 문제는 여기 아니었어요. 원래 문제 얘가 아니었으니까 다른 거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문제로. 문제는 광고비용에 요거 얘가 5만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얘가 5만원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광고비용 A, B, C, D 4개를 더한 것이 광고비용의 합계죠. 그렇죠? 그럼 이 중에 넷 중에는 뭔가 입력이 변동이 돼야 5만원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5만원이 된다면 5228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 넷 중 어딘가에서 5228을 빼주면 단순 계산법에 의해서 얘가 5000이 되겠죠. 이거는 수작업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이때 뭐를 D7이 어디죠? 얘죠. 얘.
예, 13,368원 얘를 5,228원을 줄이면 합계가 5만원 딱 되겠죠. 그렇죠? 이걸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아무데나 놓고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 이때 수식셀은 여기 썸 함수에 의해서 수식이 결과가 여기 나온 자리니까 여기를 클릭해 주고 얘가 원하는 값은 5만원이고 이때 입력돼서 변동되는 값은 계열 C 자리 요거고 13,368 자리가 얼마로 변동이 돼야 55,228이 5만원이 되느냐 하는 거니까 단순히 여기서 5,228을 빼줘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동으로 명령을 걸어서 계산해주면 탁 계산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수식은 여기 있고 얘가 5만원인데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 엉뚱한 데를 클릭하면 너 어디 선택한 거니? 이런 얘기죠. 여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요 수식 안에 요 앞에 있는 4개는 언급을 했지만 아래줄에 있는 애는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보세요.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정확히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상분석 여기가 요 자리가 5만원이 됐을 때 요 빨갛게 제가 표시한 자리가 바뀌면 5만원이 된다 확인.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목표값 찾기는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단순하지만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영업이익을 바꿀 때는 이 영업이익은 왼쪽에 있는 거의 합계고 왼쪽에 있는 합계를 자세히 보니까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때 이 판매 수익을 자세히 보니까 또 판매 단위랑 제품 가격을 곱해서 판매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변동되면 얘가 변동되고 얘가 변동되면 얘가 변동되고 얘가 변동되면 저 끝에 있는 합계가 변동될 거 아니냐. 그럼 이 합계의 변동이 얼마로 변했을 때 입력값이 변동되는 거를 예측해 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예측해서 결과를 바로 출력해 줘 버리는 거죠. 예. 아주 단순한 계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이 참 이뻐요 하는 걸 보면. 예.